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강진호입니다.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졸업하고선 학교 종종 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한동안 못 와가지고 권 교수님도 오랜만에 듣고 너무 좋네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기술 사업화 해가지고 그냥 사업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뭐 벤처 해가지고 뭐 접근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프론티어 농업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농업인의 뭐 아들로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농업 관련된 기관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기술 사업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기술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지원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이 그 농식품부가 있고 이제 농진청이 있는 거죠. 농진청의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농진청에서 만든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전을 하고 그 기술 부분이 이제 기술 사업화 부분에서 그 기술이 바로 사업에 적용되느냐 이게 또 단계가 있죠. 그래서 TRL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이 결국은 이제 실용화 사업화되기 위해서의 어떤 그런 지원 사업 부분들을 여러분들 제가 책자 드렸는데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은 거기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월 다음 주 정도에 좀 공고가 나가는데 133억 해가지고 그거를 뿌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농진청 기술 내지는 9개 도원이 있죠. 농업기술원이 있고 156개 이제 센터 그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런 기관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이든 내 기술이든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의 지원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가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술 사업화 그리고 지원 사업 소개해가지고 제 연락처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사업에 대해서는 그 책자에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사업화라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화에서의 어떤 단계적인 그런 부분들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의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 신윤아 교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해가지고 제가 잠깐 포피 부분 해가지고 아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3C, STP, 포피, 9블락 모델 내지는 5포스 분석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시장에 어떻게 내 제품, 차별화된 제품이 시중에 해가지고 포지셔닝을 할 건가 그런 부분들에 잠깐 설명을 드리고 기술과 침해 사실 기술 사업화를 하다 보면 이 침해라는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표도 그렇고 특허 해가지고 그런 산업자산권 내지는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 이제 품종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술 사업화의 안목 넓히기. 근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 부분들을 어쩌면 여러분들 많이 산업자산권이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사업화란 뭐냐? 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에 대한 법률 가지고 기촉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 기술이 들어간 거죠. 또 스태피에서는 기술을 이전하거나 생산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제품 및 서비스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런 기술 사업화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면 이걸 그냥 실시를 하게 되면 남들 다 따라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배타적인 권리, 남들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노하우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산권, 특허 실용자산 상표일자인이 대표적인 산업자산권이죠. 그리고 농업에서는 품종이라는 게 있죠. 국립종자원의 품종처럼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나는 이 부분을 가장 확실한 툴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언급을 해놨는데 무상으로 남들한테 실시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떤 차별화된 그런 기술을 독점 배타적인 권리자가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꼭 내 기술이 아니라
내 기술도 물론 있지만 다른 사람, 다른 제3자의 기술을 내가 이전을 받아올 수도 있는 거고, 내 기술도 내가 실시할 수도 있지만 실시 안 하고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실시하면서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업의 지식재산은 해가지고 예전에 농림식품부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 법 테두리로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그런 그 지식재산을 이제 신지식재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식물 신품종이나 내지는 지리적 표시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으로 보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지식재산 재산은 아니고, 이 부분도 전통적인 지식재산 그 안에 테두리 안에 들어놓지는 않지만 어떤 법의 테두리로 보호가 된다. 하지만 안 되는 게 이제 전통 지식이나 향토자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전국에서 이제 오시는 그런 프론티어 농업인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그런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내 농작물에 피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또 상표로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 내 제품에 옷을 입힐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전반적인 그런 지식재산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실 것 같아요. 특허 실험에서 상표 디자인. 그리고 여기서 보통 농업인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특허나 실험이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도 상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특히 많으세요. 어쩌면은 내 제품이랑 소비자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내 제품 상표. 그 상표를 통해서 내 제품을 이제 인지를 시키는 거죠. 아, 저 괜찮네, 저 제품 괜찮네 해가지고 내 이름을 소비자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런 상표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고, 옆에 코카콜라, 대표적인 무형자산 해가지고 대표적인 코카콜라 브랜드죠. 병 자체는 디자인이죠. 안에 내용물은 특허는 아니에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도 여기서 자료를 빼긴 했지만, 콜라 독립해가지고 8.15 콜라가 나왔지만 이 아성을 깨지는 못하고 결국 사라졌죠. 아무튼 이 코카콜라는 지금 L, G, 회사 해가지고 이제 유통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그 처방 SOP를 아는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리고 절대 같이 비행기를 안 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L 그 회사에서도 이 처방을 아는 게 아니라 그 파우더 그 자체를 가지고 와서 희석해가지고 판매하는 그 정도인 거고요. 근데 얘네가 노하우로 가져가는 그 이유가, 나는 내 기술 노하우야 해가지고 제품을 내요. 근데 남들이 요새는 GC, MES, HQC 아주 분석 기구들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분석해서 바로 내 어떤 처방이라 되면은 바로 분석해서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까 특허 같은 경우에는 20년 해가지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20년이 아니라 단 20일도 권리 주장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들이 바로 카피할 수 있냐 없냐 그 자체가 기준이에요. 카피를 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러면 노하우로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상표 같은 경우에는 반영구적. 영원히 계속 갱신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상표인데, 여기 요 바나나 우유 같은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 우유 상표로 가요. 이거를. 저기 무슨 항아리 모양의 저 용기인데, 예, KFC 할아버지 그런 부분들도 KFC 영어로 해가지고 그렇게 상표를 낼 수도 있지만, KFC 할아버지의 이제 하얀 맥도날드 그런 그 입체 상표도 상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상표로 가져가면은 반영구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만약에 디자인으로 나갔다면 20년밖에 권리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표라는 거는 내가 아무튼 소비자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 상표 브랜드는 일단 등록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그렇게 상표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제품을 그 상표 브랜드를 통해서 제3자에게 좀 어느 정도 전달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등록을 위해서 무조건 출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꾼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소비자한테 내 제품에 가지고 알린 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표를 출원할 때 처음에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상호하고 상표하고 구분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상호는 말 그대로 그냥
저기 보시면은 관할 법원 등기소에 그냥 이름만 제출하면은 그 지역에 그 상호해가지고 안 쓰는 사람이 없다면 그대로 그냥 등록시켜주는 게 상호예요. 그래서 상호는 권리가 없어요. 권리 주장을 못해요. 하지만 상표는 배타적인 권리를 국내 전체에서 해가지고 물론 류가 45류까지 먼저 있는데 상표 출원하신 분 있으세요? 상표 가지고 계신 분?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류가 있죠, 그죠? 농업에서는 보통 29, 28, 29, 30, 뭐 31, 32류 이렇게 있고 좀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는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 부분이 이제 뭐 주지 전명성 그런 부분도 그렇고 타 분류의 동일한 상표가 존재해도 류를 다르게 하면은 출원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게 너무 유명한 뭐 삼성, LG 뭐 그런 유명한 45류까지 되면은 다 물론 출원을 해놨지만 혹시나 안 한 뭐 30류 해가지고 내가 뭐 만약에 그게 30류 뭐 커피나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음료 뭐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삼성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누구나 물어봐도 주지전명이에요. 다 알아요. 그런 경우는 30유로 해가지고 삼성이라는 데서 상표 출원을 안 해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그 상표, 상호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가가지고 예전에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처음에 이 세븐 프라이드 해가지고 등록 다 됐어요. 류가 한 9개 류인가 해가지고 다 출원해서 등록 다 됐어요. 근데 이 뭔가 소비자한테 알리는 세븐 프라이드 밑에 충주 좀 하나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의미 전달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용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바꾸자 해가지고 굿 충주 이렇게 갔는데 상표 출원해서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상표는 일단은 식별력이 있어야 돼요. 물론 유사 상표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굿 충주 보통 이게 정말 등록 가능성이 있냐, 식별력이 있냐 그걸 따지는데 어떻게 따지냐면은 굿 띄고 충주 띄고. 근데 충주 그 부분은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지리적 명칭은 못 써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지만 식별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러면 굿이라는 부분은 그냥 영어 단어예요. 보통 명사적으로 좀 안 돼요. 식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글씨체나 뭐 동그라미 2개를 오 2개를 이렇게 문양을 넣고 뭐 색깔을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는 식별력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그 식별력을 갖췄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충주 해가지고 요 문양으로 이미 등록된 게 있었거든요. 등록된 걸 가져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면은 그러면은 등록이 돼요. 근데 요 부분 등록이 됐더라도 누군가가 굿 충주 해가지고 누군가가 쓴다라면은 그러면 그 사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예, 침해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얘 등록은 이것 때문에 등록된 게 아니라 얘 때문에 등록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말씀 주세요. 어제 저희 팀에 그 팀원들 중에 변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연결시켜드리고 제가 알아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예, 많은 상표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좀 보시고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계가 어디 있죠? 저쪽에 있어요. 아 예. 저한테 40분까지 해가지고 주어졌는데 40분까지 단식을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이런 부분들. 지리적 표시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해가지고 유명한 그 표시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리적 표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체한테는 줘요. 그 지역에. 그래서 상표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것도 있고 이 농관원에서 품질관리원이죠. 그 농식품부 산하에 그 지리적 표시 허용을 해줘요. 그래서 안흥찐빵 그런 경우. 근데 그거는 그 조합에 거기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생산, 사용, 뭐 여기 요건이 있어요. 보시면은 생산, 가공, 판매 그런 부분들에서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고 여기는 또는 그래도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그 지역에서 한다면은 등록을 시켜주는데 사실은 상표법 이 부분이 지리적 표시보다는 더 막강해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 단지 표장 이 부분은 그 지역에서 내가 생산 가공을 한다면은 이 지리적 표시 그 부분 등록된 게 있으면 거기서 그 지역에서 나도 이거를 쓰고 싶어 해가지고 쓰는 거에 대해서 막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는 대신 여기서 품질 관리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품질 내 제품이 누군가의 제품이 정말 시원찮아가지고 그 지리적 표시에 먹물을 그런 뭐 제대로 그
브랜드를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준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 그런 관리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세워놓고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 명칭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사업화를 위한 기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공공기관이든 여러분이든 그런 R&D, 여러분들이 R&D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떤 발견한 그런 경우도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업화로, 기술 사업화로 연계되느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있어요. 그 사업화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기술을 내가 이전을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제품에 넣었을 때 바로 잘 팔리고 성공하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런 뭐 시제품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고 그걸 대량으로 생산해 봐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이렇게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R&D, 연구개발 해온 그런 특허가 출원된 거라고 하더라도 기술 이전됐을 때 그게 바로 사업화 기술로다가 연결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술 성숙도라는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들이 뭐 국내에 해가지고 많은 연구기관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민간 기술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뭐 정부, 뭐 대학 공공연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들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술 해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자체 개발된 것도 직접 제품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에 가장 거대한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국립경제원이란 그 농업과학원서부터 농가원, 뭐 식량원, 원예습작과학원, 뭐 그리고 축산원 해가지고 그런 4개의 큰 기관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허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등록이 되면은 그게 국유특허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특허의 거의 50%가 농진청 특허예요. 네. 그리고 농진청은 실시민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전을 해 가시는데 이전할 때 그 부분도 비용 얼마나 드는지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부상이에요. 그리고 기술 이전 해가지고 나중에 실시했을 때 실시한 만큼 나중에 후정산을 하게 되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세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예. 공동개발주. 자, 여러분 어떤 특허권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을 그래서 내가 실시를 할 수도 있고 남한테 실시권을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용 실시권은 항상 제가 전셋집, 집이 뭐 2층 집이 있는데 내가 2층을 남한테 전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집은 내 명의로 돼 있지만 내가 그 전세를 1년 동안 준다면 1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없어요. 침해예요, 침해. 그렇죠? 대신 그 2층 집에 방이 2칸인데 그 사람이 방 2칸에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재운다 해도 그거는 집주인이 막지를 못해요. 그 기간 동안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전세예요. 그 전용 실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제3자한테 오롯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찜질방 같은 경우에 통상 실시는 누구나 다 돈만 내면은 그러니까 실시료만 내면은 누구나 다 찜질방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지 않아요, 가격이. 전용 실시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부를 수 있는데 통상 실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유특허는 통상 실시 원칙인데 전용 실시 그것도 이루어지긴 해요. 아무튼 여러분들 통상 실시 그 국유특허나 그런 부분들 이전을 받아가실 수도 있는 건데 이전 받아가실 때 저렴한 비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새는 내가 혼자 해가지고 연구개발 해가지고 어떤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 기술을 남한테 줄 수도 있고 그 오픈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개방형 혁신 남의 기술을 가져와가지고 내 기술 완전하지 않은 기술에 붙여가지고 빨리 실시를 할 수 있게끔 빨리 시장에 안착시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개방형 혁신 해가지고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술 검색 여러분들 키프리스 써보신 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뭐
이게 좋아요. 아이디어 내가 찾는 것도 좋고 키프리스의 URL 해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 해가지고 시간만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데 상표 검색도 그렇고 특허 검색도 그렇고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시간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백 기술을 해가지고 뭐 오레카라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그 레드오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게 블루오션 해가지고 사실 키프리스를 가지고 검색을 실제 이렇게 해보면은 키프리스에서 특허 실험실안 내지는 상표 뭐 이런 다 검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일부러 그냥 아로니아 해가지고 이게 스타마크가 그 엔드 조건이죠. 그리고 플러스 이게 이제 오화 조건인데 여기다 엔드 아로니아 와인 아로니아 해가지고 그 성분에 해가지고 와인 쪽으로 내가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이렇게 해서 검색했을 때 쫙 나오게 되죠. 쭉 나오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IPC 블루코드, 인터내셔널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IPC C11G 이렇게 하면 C11G가 뭐야 도대체? 그 C11G만 딱 이렇게 보면은 포도주 이런 알코올 음료 쪽으로 그러면은 아로니아 해가지고 C12G 해가지고 그거만 딱 집어넣으면은 그 방해 그러니까 저희가 노이즈 제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쓸모없는 그런 정보들이 뜨지 않고 내가 딱 원하는 그런 특허들만 쫙 나오는 거죠. 가지고 이런 IPC 분류 코드를 활용한다라는 그 부분도 거꾸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IPC 분류 코드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로니아 여기다 집어넣고 이 IPC 분류 코드에 C12G만 집어넣으면은 엔드 조건으로 돼가지고 쫙 내가 원하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리고 상표도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저희 기수 중에 이제 회장님을 맡으셨던 그거 해가지고 행복한 저 정읍 쪽에 있죠.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행복한 후 어떤 거 보면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거절된 것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행복한 후 해가지고 행복한 후 그냥 문자 상표로만 갔을 때 등록 가능할까요? 등록 안 되죠, 그죠? 행복하다. 그리고 한우, 연음으로 한우 그걸 이렇게 한 건데 그 식별력이 없어요. 이거는 등록을 요 문양으로 해가지고 된 거 있대. 근데 됐네. 그러니까 한우 등록이 됐어요. 그 얘는 왜 거절이 됐을까요? 찾아보니까 이미 그 류에 1류부터 45류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류에 해가지고 행복한 한우 해가지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봤더니 나중에 소멸이 됐어요. 소멸됐으면은 그러면 이쪽 류로다가 해가지고 29류로 해가지고 다시 출원하면 등록될 수 있는데 좀 제가 이 자료 검토하다가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그냥 그 대표님께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움직이실 수도 있겠죠. 상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검색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공동 권리자 이런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올렸는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지상 보시면은 출원이 사실 발명자는 명예예요. 발명자는 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출원인이 나중에 등록되면은 특허권자가 되는 거죠. 그 공동 출원을 해요. 근데 이 공동 출원은 서로 다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실시할 수 있어요.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괜찮은 기술을 해가지고 공동 출원을 했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엄청나게 나는 내가 하루에 한 10개 만드는 동안에 기업은 한 10만 개 만들어서 제품을 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너는 10만 개 만들지 마. 그렇게 말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동 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의 경우에는 좀 그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 어떤 계약, 그래서 계약을 별도로 맺어가지고 나는 실시능이 없는데 그 기술 출원에 기여한 바는 내가 한 50% 되잖아. 근데 너도 50%인데 내가 사용하는 게 나는 10개밖에 못 만드는데 너는 10만 개나 만들고 그러면 그래도 나한테 좀 어느 정도 실시료를 줘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는 특허에 표기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에 의해서 맺어줄 수 있는 거고요. 농촌진흥청하고 공동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원한다면은 농촌진흥청은 실시능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부러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가지고 출원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으로만 실시돼 있고 나는 발명자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농촌진흥청한테 해가지고 이전 받아가지고 실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출원인 그리고 발명자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해가지고 뭐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 해가지고 그리고 뭐그 농식품부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재단에서 출원서부터 해가지고 등록하고 그리고 기술 이전하고 사업화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실시료로 그런 부분들도 실시료가 되게 이건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 안 드릴게요. 좋은 거는 나중에 후정산이에요. 실시한 것만큼만. 일단 기술 이전을 받아가시고 그리고선 나중에 실시를 했는데 2년 계약해가지고 2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시를 못했어요. 그러면 실시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농지청 같은 경우에는 판매 단가나 그런 것도 공장도가에다가 점유율도 그 특허를 이전 받았는데 내 제품의 그 특허가 몇 프로 뭐 이렇게 역할을 하는지 한 뭐 30%밖에 안 된다면은 거기에 0.3을 곱해요. 그러니까 1이 아니라 0.3을 곱하니까 그 이전료가 다운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료는 3%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사업화, TRL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R&D 해가지고 뭐 특허나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제품도 만들고 양산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중흥 계곡이라는 부분이 시제품 제작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그렇게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런칭을 했는데 이 다윤야 바다, 뭐 거기 고래, 상어 그런 호식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 같은. 내 제품이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인의 바닥까지 넘어갔을 때 제품이 정말 제대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그런 아이템이 있다면 이 부분을 그냥 그 지자체 해가지고 지역에 그냥 로컬 푸드나 뭐 그런 데서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판매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거를 좀 인터넷 해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 전국 마음을 넓혀가면서 조금 더 괜찮은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그쪽에 이름난 그런 기업들 해가지고 활용해서 더 빠르게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TRL, 그래서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 해가지고 TRL. 보통 특허가 만들어지면 와 이거 제품에 딱 집어넣으면 될 거야 하면서 뭐 거의 8단계, 9단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시제품 제작 단계 이런 부분들 이전 단계예요. 실험 단계에서 아니면 기초연구 단계에서도 특허가 나와요. 등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특허의 등록 요소는 신규 진보성 그런 부분인데 신규하고 진보하다라면은 특허청의 심사관들이 심사해가지고 이거 등록 뭐그 신규성이 있고 진보하네 내가 등록시켜주고 근데 요양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 단계까지는 되게 거의 길이 먼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제품 제작 뭐 이런 부분들을 거쳐가지고 실용화, 대량 생산 아까 다인의 바다도 건너가지고 이렇게 실용화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실제 키스텔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업화의 갭이 정말 있다. 그 사업화 갭에 죽음의 계곡이나 이 다인의 바다 등 이런 거를 건너야지만 제품이 제대로 팔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언급된 것만 제가 좀 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 그 부분이 있으면 그 기술 부분을 어떻게 실용화할 건지 그런 단계에서 지원 사업이 뭐가 있는지 재단은 이렇게 구조인데 저희 본부에 저희 팀이 이렇게 있고 본부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원 사업 해가지고 여러분들 책자에 있는 부분들이 쭉 있는데 오늘은 기술 사업화 지원 그 부분만 그냥 말씀드리고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해서 문의하면 됩니다. 근데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개요 해가지고 좀 보시면은 그래서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제품 제작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 공공성 있게 실용화 가능하게 해가지고 죽음의 계곡이나 다인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 부분이랑 그리고 민간 부분이랑 그래서 133억 해가지고 100여 개 과제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평균 한 과제에 1억 정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기술을 농진청 기술을 이전 받았거나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 심사를 통해서 이게 세금으로 다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그런 어떤 철저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지원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면은 내역사업 1, 2 해가지고 공공 부분, 민간 부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될 수 있고 공공 부분이라는 거는 농진청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이죠. 아니면은 뭐 농업기술센터나 그래가지고 재단을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은 그런 경우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민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화 제가 여기 전략사업화 단연태력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이 내용도 사실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공고가 나가고 내년도에 이제 지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를 지원하냐, 그 돈을 1억을 가져가가지고 뭐를 쓸 수 있느냐, 시제품 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제품 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화가 이미 됐다면 안 돼요. 제품화 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갔는데 아직 시중에 아직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뭐 민간 공공 부분 해가지고 위에 거 보시면 최대 1억인데 그러면은 75% 부분은 이제 1억 가지고 이제 75% 부분이 되는 거고 25%는 자기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근데 25% 자기 그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현물 현금 현금 한 10% 이상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절차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기술 마케팅 이 부분은 이따가 신현웅 교수님 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쩌면 3C, STP, 4P 해가지고 이 부분들 지금 계속 언급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타트업 해가지고 뭐 벤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고선 여러분들이 내 어떤 노하우, 아이템을 담은 그런 제품이 시중에 나가야 되는데 정말 그 잘못 나가가지고 이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돈만 까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C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고객, 그 소비자죠. 소비자 고객을 보고 나를 보고 지피지기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 회사 내지는 여러분들 농업법인 그리고 경쟁자가 누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분석이 3C 부분이 1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 아까 나를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수학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TP 그래서 내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 제품을 어느 시장에 시장을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한 다음에 거기서 표정 타겟 정해가지고 그쪽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는 이게 이제 3C에서 이제 STP 분석이고 그 다음에 4P 같은 경우에는 제품서부터 가격, 유통, 그리고 판매 촉진 이런 부분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도 지금 지원 사업 중에 저희 팀에서 하는 지원 사업 중에 지금 라인블락 모델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그 부분이 정말 명확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거로만 하고 가지고 이렇게 9가지 부분 해가지고 부분된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파이브 포스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 그 문경 오미자빌리 해가지고 직접 그 말레이시아 할랄 지역이죠. 할랄 지역에 이렇게 오미자청 현장에서 직접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파이브 포스 분석을 통해서 10개의 회사를 제품을 가지고 그 쿠알라룸푸르에 가가지고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쪽 말레이시아 현지인이에요. 현지 한국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미리 연락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파이브 포스 분석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FGI 그런 조사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10개 제품에서 갔는데 그 현장에서 아주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수출 쪽으로 많이 지금 문경 오미자빌리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 파이브 포스 분석 이런 부분들도 시장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과 치매, 역지사지, 선녀와 남꾼이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남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내 위주로만 판단하면 나중에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예, 아름다운 전래 동화죠. 근데 사실은 옷을 훔친 이 모습을 보면 도둑놈이에요, 완전. 그죠? 누가 보면 도둑이고 누가 보면은 정말 착한 나무꾼이고. 근데 이 부분을 역지사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치매 이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여기서 제가 사례를 뺐지만 정말 수백억. 근데 사실은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소송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상표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남의 거를 침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거를 침해한다고 내가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소송 비용이라는 게 소송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거든요. 막 2년, 3년 변호사, 변리사 그런 사람들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 대응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저귀 다이아코 소송 직접 참여했었는데 588억 두드려 맞고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승소를 했는데 그게 12년 동안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거 하기스라는 그쪽 상대 미국에 있는 거대 공룡이죠. 국내에는 토기양 나오는 그런 그래서 승소는 했지만 근데 그거 대응하느냐고 연구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시장은 하기스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기술, 남의기술, 실시 허가, 자유 실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딱 보시면은 이거 제 사진입니다. 보통 치아 미백제 하면은 치과에 가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과산화수소 이렇게 처리해서 이를 하얗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드라이 타입으로 해가지고 잘 때 붙이기만 하면은 여기는 끈적끈적했는데 이거는 그냥 드라이 타입이기 때문에 말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빨에 붙이면은 침이 물이고 여기 침을 흡수하면서 그 폴리머가 점착력이 생겨가지고 딱 위에 붙고 그 안에 드라이 타입으로 있던 그 과수가 나오면서 이제 잠자는 동안에 치아가 미백 하얗게 된다는 그런 컨셉인데 미국 P&G를 해가지고 기술이 정말 됐어요. 아주 크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그림을 여기 설명하는 거는 권리라는 거는 만약에 특허라면 특허가 국내에만 출원돼 있다면 국내에서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숙지주의라고 어려운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게 중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다면 그 나라에도 출원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간단한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알죠.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죠. 품종 출원은 국립종류는 품종 출원도 할 수 있지만 식물 특허로도 출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이게 해외에, 국내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마음대로 실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품종이라는 건 한복과 같아가지고 이 기후 풍토가 맞아야지만 되지만 일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게 맞는 거예요.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외국도 수출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라는 게 그 나라에 반드시 출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술사업과 안목 넓히기. 지금 보시면은 원물보다 가공될수록 점점 고부가가치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사실 1원밖에 안 되는 걸 한 번 더 가공하면은 구중구포 해가지고 이렇게 또 추출해가지고 이렇게 점액질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파우더로 만들고 갈수록 점점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공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내가 제품을 할 거냐, 그냥 원물만 판매할 거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린 그림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로컬 푸드 그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균일하게 규모화 돼가지고 시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간다면은 사시사철 해가지고 나와야 되고 규모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균일화, 그 퀄리티가 어떤 경우는 좋고 어떤 경우는 나쁘고 그러면 소비자가 내 브랜드 해가지고 그 소비자한테 신뢰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생산, 가공, 판매 그런 단계에서의 규모화, 균일화, 안정화 해가지고 떨어져 있지만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해가지고 그 농업기술 센터 같은 데 다 거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생산해 보다가 내가 어떤 장비를 갖춰가지고 좀 먼저 가공해서 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면은 그런 단계에서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브랜드 그래서 소비자하고 해가지고 어떤 내 제품을
점점 더 알려서 좀 판매를, 그래서 그게 원물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경우보다도 조금 더 가공해가지고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가야지만 조금 더 기술, 사업화라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스토리텔링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뭐 언급 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합격사가 뭐 이런 부분들 다 아실 거고요. 백세, 정, 뭐 이미지 어떻게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착한 소비를 많이 하잖아. 착한 소비 요즘은 그죠? 그래서 ESG 전략도 그렇고 CSR 뭐 사회적 책임 방향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착한 소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요새는 이제 탄소 저감 그런 부분들 여기 사업 그 지원에서 탄소 저감 다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고 1차, 2차, 3차 이런 거 뭐 6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농업에서 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냥 따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사업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따온 건데 청년 농업인 여기서도 이제 청년 농업인들 해가지고 조건에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농식품부, 농진청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성장 부분에 여기에서 지금 딜레마예요. 그래서 성공 부분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술 부분, 그래서 시장 부분을 제대로 보고선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벤처 농업 가지고 1965년 그림 보셨죠? 이거?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소망하시는 그런 기초 사업화 부분에서도 현실로다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